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 하반기 농업 분야 제도들이 여러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8월부터 농업경영체 정보에 대한 유효 기간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이 밖에도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강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 등 농업 분야 제도가 상당 부분 달라질 예정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하반기 달라지는 농업제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농업경영체 정보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8월부터 농업경영체 정보를 최소한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 경영체를 줄이기 위해 유효기간 3년을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며 농업경영체 정보가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농민들에게 영농 상황이 변동될 경우 자발적으로 변경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 제도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며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경영정보가 정책 수립과 보조금 지원 등 농업인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3년 동안 경영정보를 병행하지 경영체는 등록을 말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해 가공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현행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 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합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문구를 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8월 21일부터 생활을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생활을 여러 번 사용하고도 재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을 재사용한 화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화이류 소비가 감소하고 또 소비자는 재사용 화환인지 모르고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사용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민이 5년 이상 작용한 농지의 경우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고정식 온실 등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시설 농업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농민들의 농지연금 수급권도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농지연금을 받는 농민들은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 전용 계좌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반기부터 농어촌 민박 가스, 전기 안전 점검이 강화되고 농어촌 빈집 정비 절차가 보다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2020년산 마늘 생산량이 35만 톤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실측조사 결과인데요.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어든 물량이라 마늘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산 마늘 생산량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실측조사한 결과인데 모두 35만 톤으로 전망됩니다. 평년 30만 5천 톤보다는 15% 많은 물량이지만 지난해 38만 8천 톤보다는 9.6% 줄어든 양입니다. 4월까지는 마늘 생육이 좋았지만 5월 이후 구 비대기에 비가 자주 오면서 일조 시간이 줄고 평균 기온도 떨어지는 등 생육 조건이 좋지 않아 생산 단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남과 충남, 경북에서 평균 강수량이 전년보다 많았고 이로 인해서 일조 시간이 모든 주산지에서 전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기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남도종 마늘과 대서종 마늘 주산지에서 각각 2차 생장과 스펀지 마늘 발생이 확대되었고 한 지역 마늘의 작황도 전년 대비 부진한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산 마늘의 생산 단수는 지난해보다 1.4% 감소한 시바르당 1,381kg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산 단수가 줄면서 산지 마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남도종 마늘 농협 수매 단가는 당초 1kg당 1,800원에서 현재는 2,300원까지 올랐고
민간 거래 가격도 1kg당 2,4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경남 남해의 남도종 마늘 농협 수매 단가 역시 지난해 1kg당 2,500원보다 높은 3,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7월 1일 개장을 앞둔 경남 창녕의 산지 공판장 역시 수확 후 건조 중인 대서종 마늘의 평균 경락값을 1kg당 2,500원에서 2,600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원보다 60% 이상 오른 금액입니다. 산지 마늘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데는 정부의 수급 대책 또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난지역 마늘 506헥타르에 대해 사전 면적 조절을 시행하고 5월에는 1,000헥타르 면적의 출하 정지를 추가 시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친 수급 안정 대책으로 5만 7천 톤의 마늘을 시장 격리 중입니다. 마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가도 가능한 가격 상황에 따라 적절히 분산 출하하시고 산지 공판장 출하 시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표준규격에 맞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식품부는 마늘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5월에 발표한 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남은 2만 7천 톤 마늘의 시장 격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축산업계도 스마트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로 사람의 눈보다 더 정확하게 동물의 상태를 파악해서 정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획보도 디지털 농업 4.0 시대를 연다. 오늘은 축사는 과학이라는 지론을 가진 김문일 우일목장 대표를 손현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젖소들이 목에 감지기를 목걸이처럼 하나씩 걸고 있습니다. 바로 개체활동 정보기입니다. 개체활동 정보기는 젖소 개체별로 사육과 번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줍니다. 특히 소의 활동량을 감지해 평소와 다르면 그 변화량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건 번식 시기가 다가왔다는 뜻으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수정시켜야 우유 생산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장을 해서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사람이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목장을 관리를 안 해도 데이터만 가지고도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의 건강 상태도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료 자동 급이기는 젖소가 다가오면 RFID, 즉 무선 인식칩을 감지해 해당 소에 필요한 양의 사료를 자동 급여합니다. 각 개체의 착유 데이터도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착유할 때 자동 측정되며 언제 어디서든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던 착유량이 급격히 줄었다면 해당 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착유량이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는데 이 경우 약을 투여하거나 수의사 진료를 받는 등 빠르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날로그 형태 사람의 힘으로 한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좋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장비를 활용해서 목장을 하는 거는 앞으로의 대세인 것 같아요. 스마트 원유 냉각기는 우유를 생산한 지 1시간 안에 5도 이하로 신선하게 냉각시켜줍니다. 과거에는 실수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아 우유를 폐기 처분하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김 대표는 160도의 젖소에서 하루 5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도입 이전에 비해 우유 생산량은 15%가량 늘었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추가 건립 중인 목장에 로봇 착유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 농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우유 생산 완전 무인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대신해 동물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주는 정보통신 기술이 축산 농가의 위기 대응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축산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올해 보리 등 맹류와 봄감자, 사과, 배의 재배 면적이 일제히 줄어들었습니다. 보리와 감자는 10% 이상 감소했고 사과와 배는 5%대 감소율을 보였는데요. 보리와 감자는 가격 하락이 재배 면적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전합니다. 통계청이 최근 표본 조사를 통해 추정한 2020년 맹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올해 보리 등 맹류 재배 면적은 4만 202헥타르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7,254헥타르, 15.3% 줄어든 수치입니다. 맹류 중 쌀보리 재배 면적은 15.6% 감소했고 겉보리가 26.8%, 맥주보리는 23.2%나 줄었습니다. 반면 밀은 지난해 재배 면적이 크게 줄었던 영향으로 상대적 증가세를 보이며 39.8%나 증가한 1,487헥타르를 기록했습니다. 재고가 증가를 했고 계약 가격 하락, 그다음에 전년 파종기 태풍 미탁 등으로 인해서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밀 같은 경우에는 전년 재배 면적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거에 따른 기저 효과를 증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8,150헥타르였던 봄감자 재배 면적은 올해 10%나 감소한 16,339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수미감자 상품 1kg 평균 가격은 2018년 2,609원에서 2019년 1,485원으로 뚝 떨어졌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이 올해 재배 면적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은 4.1% 감소한 31,601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7년 33,601헥타르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 소비는 다소 늘었지만 최근 3년간 신규 확장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배의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5.4% 감소한 9,091헥타르로 10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의 연간 소비량이 내려앉고 소가종 과일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면서 설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냉해에 이어 역대 최악의 과수화상병이 창궐하면서 내년도 사과 배 재배 면적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휴경, 타작물 재배 등도 올해 재배 면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제 접종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이후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실시되고 있는데요. 올해 접종 결과 소는 지난해와 비슷한 항체 양성률을 보였고 염소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일제 접종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진행되고 이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올해 일제 접종은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2달에 걸쳐 전국 11만 4천여 농가의 소와 염소 384만 마리에 대해 완료됐습니다. 17년 9월부터 가축 사육 농가에서 소, 염소에 대해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시기를 정해가지고 연 2회 정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소, 염소 사육 농가 한 11만 4천여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접종 결과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체 양성률은 백신 접종 결과 구제역 항체가 얼마나 형성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의 평균 항체 양성률은 97.8%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염소는 지난해보다 3.8%포인트 상승한 88.6%의 평균 항체 양성률을 기록했습니다. 돼지는 일제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농가에서 자체 접종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며 올해 5월까지 평균 항체 양성률은 86.4%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75.8%와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취약 분야를 찾아내 혈청 검사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돼지에서 항체 양성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과태료 부과 사례를 보면 돼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오는 7월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국산 농산물의 식물 검역 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동안 수출 검역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검역 당국이 대만 측과 협의한 결과인데요.
검역당국은 검역 요건 완화로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대만으로 수출하는 국산 농산물의 검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국산 농산물의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사과, 배, 복숭아는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만에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은 식물 검역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해야 했습니다. 대만이 지난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 수출 사건을 계기로 검역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번호 확인으로 인해 수출 검역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대만 측과 검역 요건 완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양측은 최근 원산지 위장 수출 문제가 재발하지 않은 만큼 모든 농산물에 의무 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에서 검역 요건을 완화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사과, 배, 복숭아를 제외한 대만 수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 적용이 면제됩니다. 즉 대만 수출 비율이 높은 배추, 양파 등은 이번 검역 요건 완화로 인해 식물 검역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생산지 현장에서 신속한 수출 검역이 가능해진 겁니다. 대만 수출용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대만 검역당국과 검역 요건 완화 협의를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죠. 앞으로도 이제 검역 협상을 통해서 수출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국산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대만의 검역 요건 완화 조치가 국산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21대 국회가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 의원으로 선출하면서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을 강행한 겁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이계호 민주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정성호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외에 정무위원장에는 윤관석 의원,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과반수 원내 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건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실습 위주 디지털 전문 청년농 육성을 위한 청년농부사관학교 4기 교육과정의 입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팜, 융복합 첨단 농업 등 혁신 기술에 기반한 실무 중심의 모듈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기초 소양, 현장 인턴 실습, 비즈니스 플랜으로 나눠 각각 2개월씩 총 6개월간 진행됩니다. 더불어 각종 농기계 및 무인 항공기의 자격 취득 지원을 비롯해 우수 교육생에겐 장학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정희 농협중앙회장은 앞으로 농토피아 실현의 주역이 될 디지털 청년농 육성을 더욱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음성 맹동농협이 최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다울찬 수박 8톤가량을 러시아로 수출했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다울찬 수박은 러시아에서 선호하는 5에서 6kg 규격으로 수출 전문 업체를 통해 러시아 내 사할린 등지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농협은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신기섭 맹동농협조합장은 철저한 품질 관리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입지를 다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원예 체험 온실 중 도시농업 학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탁월한 우수 모델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농기센터는 충남 홍성군 농기센터, 경기 용인시 농기센터, 서울특별시 농기센터, 광주광역시 농기센터 등 4개소입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생활원예 체험 교실을 통해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생활원예 저변 확대로 화훼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